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들 반갑습니다. 또 다시 볼 날이 언제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런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작위 위반인 소송인데요. 오늘 이거 공부하는데 먼저 그 부작위 위반인 소송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 주관적 소송이고요. 그죠? 그래서 주관적 소송의 계류가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원고적격이 생각나야 돼요. 원고적격은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이게 이제 바로 왜 주관이란 말이 주관적 공권을 부작위한 제도인데 주관적 공권이 뭐냐면 법률상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이제 항고소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항고소송이다. 약간 좀 항고소송이 될 때 그런가 이런 생각은 좀 안 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다른 법을 공부해가지고 다른 법에서의 일반적이었던 용어의 용례를 잘 모르는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항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항고란 것은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내린 결정에서도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뒤집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란 말이 좀 의아해야 됩니다. 확인소송이 왜 항고지? 그는 사실은 부작위라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국민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니까 항고로 넣었다. 입법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게 특이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부작위 위반 소송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작위 위반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역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거 법정 항고소송입니다. 법정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비슷한 짝퉁들 많아요. 틀린 걸로는 부존재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거 없어요. 부존재 확인 소송이 있어요. 부존재 확인 소송이 있는데 부존재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거 없으니까 구별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주의를 해서 구별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있어요. 근데 부존재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소송들은 없다.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용 들어가보면은 부작위 위반 소송은 그 행정청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구제로서 행정청이 상당한 상습자의 신청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근데 여기서 생각나는 거 하나는 뭐가 생각나느냐면요. 정보공개법 생각나요. 자, 정보공개 청구권자 누굽니까? 모든 국민입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작위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원고적격은 뭐냐? 모든 국민 맞는데 그냥 모든 국민이 아니고 신청을 했다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모든 겁니다. 만약 신청했는데 그거 붙여만 받다가 그거는 취소이죠. 자, 문제점 나오는데 부작위 위법인 소송의 성질은 1번에 보면은 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인 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정으로 규정했다. 특이한 형태란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항고라는 것은 복심이죠. 일정의 결정 났던 것을 뒤집는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권력 분립 때문에 이제 부작위 위법인 소송이 생겼다. 원래는 이행소송이 바람직한데 이행소송을 하게 되면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가 행정부 위에 있는 것처럼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강제하는 듯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권력 분립상의 한계 때문에 생겨난 소송이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작위 위반 소송은 권력 분립상의 한계 때문에 생겨난 거지 저 자체가 권력 분립의 한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계를 극복하고 부작위가 위법하다고만 했겠지 이행소송하고 달라요. 이행소송을 인정했다면은 그러니까 권력 분립의 한계가 되겠지만 이건 한계는 아니에요. 한계 때문에 이런 소송으로 왔다. 원고적격이죠. 다소가 판례는 부작위 위반의 소송은 처분을 신청을 한 자로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앞으로 신청을 한 자라고 할 때 가면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되냐? 그건 아니고요.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을 했을 때 부작위가 성립한다. 이런 판례 구조가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놓으면 좋죠. 학생들이 그냥 공부하다가 좀 약간 응석 부릴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또는 이거 너무 지랄 같아요. 이랬을 때, 대체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뭉개를 부리는 편인데요. 그러나 행정학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학문도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학이라는 자체가 학문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나 자체가 더 하나의 어떤 지식을 집적한 거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험 행정학은 너무나 지나치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 개의 논문, 한 개의 책을 딱 한 줄로 설명해놓고 그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 행정부역경은 좀 덜하죠. 자, 내용 들어갑니다. 833페이지에 판례가 나오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서의 제도적 시지 및 당사의 신청이 있은 후에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그 밑에 사례인데요. 이제 보면은 둘째 줄에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부작위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퇴직을 한 경우 위 조례를 진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액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냐면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뭐냐면 노동운동에 허용되는 사회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례를 자기는 이제 노조를 가입하고 싶은데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례를 제정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해서 이제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상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이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입법이기 때문에 입법 부작위는 사실은 법률상 이게 인정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겠죠. 그래서 우리 저 부작위랑은 또 어떤 구체적인 부작위지 추상적인 부작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부작위라는 판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이제 선발해가지고 봐야 되지만은 부작위 위반의 소송은요 되게 적어요. 너무 적으니까 이거는 내용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는 판례, 두 번째 판례. 행정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법률상 이건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일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판례예요. 판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를 들면 그 이익이 직접적이다 또는요 구체적이다, 이때는요 보호된다는 얘기고, 간접적이다, 사실적이다 할 때는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한다 할 때는, 인용이라는 말은 원래 판결에서 쓰지만은 이건 행정청이 인용하는 건데,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신청한 대로 해준 것을 인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용하는 적극적인 처분 또는 각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인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정시에서는 각하나 기각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소송은 자기들이 이런 말을 쓰니까 행정을 또 자기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야 될 의무, 그래서 각하나 기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부 처분을 의미하겠죠. 이 거부 처분을 하는, 근데 그 이름이 꼭 거부 처분이 거부가 아니에요. 반려 처분이라든지 되돌려 보낸다, 이게 다 거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위법성 근데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다. 이 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소극적인 처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웃기는데요. 이런 소극적인 처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거부 처분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넓은 의미의 광의의 부작위, 이 광의의 부작위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엄밀한 의미에서 시험 칠 때는 협의의 부작위가 근간인데, 넓은 의미의 부작위는 거부하는 것도 안 해주는 거니까 소극적인 처분, 거부 처분도 포함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부작위가 있죠. 부작위가 있는데, 이런 부작위가 될 때 이 표현에서 나오는 말에 보면 이게 뭐냐면 소극적인 위협 상태, 여기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란 말을 쓰거든요. 주의될 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광의의 부작위라는 자체가 소극적인 상태에 맞는데, 소극적인 처분하게 되면 거부 처분을 얘기해요. 근데 소극적인 위법 상태란 말은 뭐냐면 부작위 있고는요, 무응답,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이 구분 해줘야 돼요. 여기 좀 비슷하게 소극적이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니까 되게 비슷한 말로 보이거든요. 시험장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부작위 위법의 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소유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 위법 소송은 부적부하다. 그래서 한번 얘기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부 처분은 안 된다. 부적법 각하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나올 건데 그거는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미리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먼저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이제 원고 적격 들어가죠. 원고 적격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이런 그대로 이러한 부작위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위에 대해서 이러한 위법, 이러한 확인이죠. 이러한 확인을 구할 그러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여기에 이제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러한 법규상, 이런 실정법을 얘기하죠. 이러한 법규상 이러한 조리상에 신청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권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가진 자라야 되고, 신청권인데 이러한 신청권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때 이제 신청권이랄 때, 이때 신청권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직접적이죠. 이러한 직접적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이익이라야 되지, 이런 간접적이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상의 그런 이익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작위 확인서를 구할 내용이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제 부작위 확인이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양성 근본적으로 뭐냐면, 앞에 나오는 저런요 소극적인 위법 상태, 이러한 소극적인 위법 상태죠. 위법 상태, 다르게 나오면은 부작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요 이러한 무응답인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무응답을 위에 보면은요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는 이러한 제거에 목적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은 거부 처분,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부 처분은 무응답입니다. 거부하는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부 처분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러한 거부 처분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신청은 또는 청구는 부적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적부한 각하의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작위 확인 소송의 부작위 확인 소송은 항상 그 부작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거부 처분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피고 적격,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정청이다. 자, 그 다음에 부작위법인소송의 제기 나오는데 개설됐고요. 항고소송의 범죄에 들어가지만은 대상이 다르다. 왜냐하면 항고소송의 경우는 대상이 처분입니다. 처분이나 거부 처분을 대상한데 부작위는 그 자체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부작위의 위법성, 실제로 수동권에서 부작위 위반해야 되는데 당사자의 신청했어야 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은 부작위 위반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거칠 것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이 부작위에 대해서 이제 제기 요건 중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취소 소송이죠. 이러한 취소 소송의 이러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죠. 준용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인데 먼저 이러한 부작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취소에 대한 규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쟁송의 제기간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쟁송 제기나 적용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쟁송의 제기간할 때 취소 소송은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또는 있음을 안 날로부터 있기 때문에 처분 자체를 전제하는데 부작위는 처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쟁송의 제기간에 어떤 적용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쟁송 제기간할 때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행정심판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심판을 이러한 거치는 경우하고 안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심판을 안 거치는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부작위반 소송의 적용에 쟁송 제기는 전혀 없겠지만은 거치는 경우에는요 재결 뭐 기각이든 간에 기각이든 인용이 물론 기각이죠. 이러한 기각 재결이 있기 때문에 재결이 있은 날이죠. 있은 날부터 이 됩니다. 즉 정확하게는 재결이 있은 날은 재결의 정본이 송달된 날이죠. 이러한 재결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정확하게 송달받은 날이죠. 송달받은 날부터 쟁송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하면요 복습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겹치는 부분은 겹치는 대로 또 공부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은데 자 저번에 일단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이 스토리 안에 시험 문제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하는데 복습에도 좋죠? 다시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부작위에 있을 때 물론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순수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원래 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이행심판을 청구하는데 이행심판에서 인용재결 나왔으니 이행을 해주면 뭐 저번에는 만족을 얻고 돌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이행심판에서 이제 기각하는 재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각 재결이 나왔다. 부작위에 대한 이행심판 기각 재결이 있으면 이러한 기각 재결이 있게 되면은 재결 자체도 하나의 뭐냐? 사실은 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잘 알다시피 이러한 재결 있을 때는 이들은 이제 잘 알다시피 재결서에 정본이죠. 이러한 정본이 이러한 송달된 날이죠. 송달된 날부터 그러니까 90일 이내죠.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90일 이내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냐면은 소송은 이제 거부처분과 같이 이행소송이 있는데 이제는 뭐냐 거부처분은 헤어져야 돼요. 거부처분은 취소 인상이 되는 거고 이제는 뭐냐 부작위의 경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모든 모든 부작위가 다 행정심판 거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쟁송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러한 쟁송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부작위 위험성의 판결 나오는데요. 부작위 위험성의 판단의 기준시 나오는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기준시 할 때 보통은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취소라든지 또는 이러한 무효등 소송이죠. 이러한 무효 소송에서의 처분이죠. 이러한 처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이죠. 이러한 위법성의 판단. 어떤 처분이 있을 때 그것이 위법하다 안 하다 그거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이거는 뭐냐면 처분할 당시 처분시를 기준합니다. 행위시를 기준하는데 처분시 기준인데 특이하게도 판결시를 기준한 게 있었어. 그죠? 판결시가 뭐야?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부작위 위법하게 소송에서 이러한 부작위하고 또 나온 김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죠. 한 번 더 하면 이러한 사정 판결에서 공공복리에 위반될 때 사정 판결이 될 이유 즉 그러한 처분을 인용해주면 공공복리 피해가 많이 올 때라는 얘기인데 이거는요 뭐냐면 판결시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겠다. 저도 요새 동영상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야, 그 듣고 있는 게 되게 지겹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기염을 떨어야겠구나 이거. 근데 뭐 저는 그 생각했을 때 좀 하나 유리한 점은 그냥 제 자신이 그 전체적으로 제 자신 자체가 귀여우니까 충분히 뭐 다들 자 그냥 써갈게요. 자 판결의 종류 들어가죠. 그래서 부작위 위반의 판결에는 부적 보면은 소각하, 그 다음에 이유가 없으면 청구 기각, 그리고 청구 인용 판결이 있다 나오고요. 판결의 효력 들어갔을 때는요 재처분은 뭐 간접 강제 들어가는데 요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판례 나오는데 이 판례는 좀 꼼꼼하게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작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부작위하고 당사자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이거 하는 김에 그냥 다 해놓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보도록 하죠. 부작위형의 소송 나오는데, 그럼 그냥 부작위형의 소송에서 이제 만약에,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인용되든지 기각되는데, 부작위 위반규에서 인용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럼 인용 판결이 효력이죠. 정확하게 하면 인용 판결인데, 인용 판결이 효력이 됩니다. 부작위와 위반에 대한 확인판 인용 판결 효력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용 판결 효력이 일종에서 기속력이 나오겠죠. 인용 판결에도 기속력이 나옵니다. 기속력의 내용이 뭘까 할 때 기속력의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인 위법 상태죠. 위법 상태 또는 무응답 같은 말이죠. 또는 그냥 부작위 요거죠. 근데 요거만 예를 들면은 요거 말 속에 사실은 숨어있는 말이 해소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면 된다. 즉 이런 소극적으로 진짜로 뭐 부작위 위반 상태만 하면 된다. 뭐 해소하면 된다 이거죠. 요거는 어떤 말이냐면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한마디로 뭘까 이런 신청을 아까 전에 인용해도 좋고 또는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또는 하거나죠. 하거나 이거죠. 신청 인용하거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거나 아주 중요합니다. 신청을 인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판례에 의하면 각하나 기각인데 사실 우리식으로는 행정법에서는 또는 행정청 용어에서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러한 거부하는
거부 처분도 되고, 같은 말이 뭐냐면 반려한다, 또는요 이러한 되돌려 보낸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부 처분이라는 글자 안 보이면은 당황하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해도 좋다는 거죠. 인용받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거부 처분을 해가지고 거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는 좀 다르게 좀 접근할 수 있는데요. 거부 처분이 있다. 그럼 이런 거부 처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이러한 거부 처분에 대한 이러한 구제예요. 이러한 구제 또는요 이게 대한 불복이죠. 이러한 불복 방법은 뭐냐면, 잘 알다시피 다시 이러한요 이러한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취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럼 취소송 제기해가지고 취소 소송에서 이제 다행히 이러한 취소의 판결, 취소 판결은 그건 인용 판결이죠. 그래서 이러한 취소를 인한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되면 그에 대한 기속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기속력이 뭐예요? 30조 2항의 기속력. 그래서 그 내용을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하는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인데, 여기 이제 거부 처분의 기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러한 판결의 취지죠.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 번 더 거듭 강조하면은 신청한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 취지가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신청한 대로 갑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제자죠. 이전의 신청입니다. 새로 신청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이러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죠. 그래서 이런 다시란 말은 다시를 입고 이제 한자로 다시 제자, 제라 그러고 하여한다죠. 하여니까 의무고요. 그래서 이런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합쳐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처분 의무를 이제 뭐냐면 당사자, 즉 피고인 행정처에게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재처분 의무를 부과해도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이 판례에서 얘기하다시피 그러면 다른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는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처분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재처분 의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 행정처 이란 그때 어떻게 될 거냐 했더죠. 불이행 시에는 그때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행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종구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죠. 간접 강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배상을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게 됩니다. 배상 명령하게 되는데요. 전에도 봤지만 이런 배상 명령은 잘 아시다시피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재처분 의무에 이러한 불이행 기간 중에 발생했더라도 나중에 뭡니까? 이러한 배상 명령을 이행하면은 바로 뭐냐? 소멸된다. 즉 이행했을 때는 굳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행 강제금하고 정반대되는 판례죠. 이런 것도 있는데 재처분은 뭐다. 근데 잘 알다시피 이거 우리가 무효동 확인소송, 무효 확인 판결, 이런 무효로 확인했을 때 무효 확인 판결인데, 무효 확인 판결에서 이게 준용됩니다. 일정이 준용이 되는데, 그건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데 간접 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의 기속력하고 무효동 확인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은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거부 처분에 관한 기속력의 내용이 더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간접 강제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보면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행 판결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행 판결이지는 않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어떤 처분을 해주도록 못하는데, 이행 판결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행 판결과
유사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뭐 공 대신 닭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수정에 대한 관련 판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면 마지막 판례죠. 행정청이 행한 공사 중지 명령. 중지가 바로 부작용, 종지가 부작위 의무죠. 그 상대방은 명령 이후에 원인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 중지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인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관 등의 소극적인 처분, 즉 거부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의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부작위는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본안에서 판단이 될 사항이다. 무슨 소리냐면은 상대방 행정청이 그 신청이 인용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니까 그거는 시끄럽고, 그거는 나중에 거부 처분에 관한 시송할 때 얘기하고, 일단 어디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는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할 때 중요합니다. 신청이 인용될 수 없다는 것은 부작위 위법에 대해서 항변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그 신청을 인용할 수 없는 처분입니다. 인용할 수 없는 내용, 인용할 수 없는 신청입니다라는 것은 부작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부 처분에는 영향을 주셔도 부작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죠. 행정심판법 3조에 의하면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법 4조에서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에 대응하여 부작위 위반인 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현행법상, 즉 소송법상의 소송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무명항고소송이다. 이거죠. 자, 검사 임용 여부 되게 유명하죠. 우리가 무하자 재량회사 청구권에서 하자 없는 재량회사 청구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례로서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검사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이 말은 뭐냐면 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적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 신규 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 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인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 임용 신청 및 그 처리 제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임용 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에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자 없는 재량회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응답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장애로는 볼 수 없다. 즉 편의장은 자유재량인데 응답 여부는 재량이 아니라는 거죠. 응답은 해야 되는 거다. 즉 응답은 의무에 들어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신청에 따른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에 따른 행정의 해적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상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준용 규정, 제가 노트에 빠뜨렸으면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게 행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이런 그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적용되고 쟁송 제기하는 제한도 적용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작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무효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죠. 부작위는요, 일단은 자기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이행을 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